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은 4% 정도 떨어졌고요. 제가 어저께 주말 영상을 남겼고요. 그리고 주말 영상의 주된 내용은 미증시가 많이 떨어졌다. 근데 미증시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근데 나스닥만 떨어졌다는 건 반도체 쪽, 기술주 쪽에 안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런 걸로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근데 실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뭐 반도체 위주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에 한 10% 정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쭉 올려서 보면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여기 보시면 ARM 같은 경우에도 그쵸, 암이죠. 암도 조금 안 좋은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에 대한 반영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한국 시장에 대한 이 정도의 하락은 이미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미증시가 하락하는 주된 원인은요, 경기가 너무 강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보다가 아니라 너무 강한 움직임을 그동안 보여왔었잖아요. 그만큼 이격이 커진 부분에 대한 이격 조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일단 금요일 날이 만기일이었고요. 만기일 날 약간 좀 분위기도 안 좋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나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기일 날 약간 조금 하방 쪽으로 하락 쪽으로 수익을 크게 터뜨리려면 당연히 반도체 쪽 이쪽의 분위기를 확 꺾어버리는 게 세력 입장에서는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반영된 폭이 상당 부분 지나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은요. 단일 종목들 또는 단일 테마들, 단일 업종들이 시세를 꾸준히 유지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국 시장의 한미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산업군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한미반도체는 뭘 만들죠? HBM 장비를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SMC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여기 TSMC 1분기 깜짝 실적. 깜짝 실적이 아니라 예상된 실적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틀린 겁니다. 뭐 항상 뉴스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세요. 2분기 이후는 장담 못한다. 근데 2분기까지는 매출 30%를 넘는다고, 그쵸? 30% 이상 증가하는 상황이 나온다고 TSMC에서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30% 이상 나온다. 그렇다는 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된다. 근데 여기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TSMC 1분기 깜짝 실적. 그렇다는 건 엔비디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AI 반도체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여기 그 내용이 실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면 이 헛소리라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TSMC AI 수요 폭증에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긴 실적을 발표했다. 강진 여파에도 2분기 매출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쵸? 전망된다. 그쵸? 수요 지연 우려. 삼성도 하반기 반등 주목. 이 밑에 내용은 맞아요. 수요 지연이 우려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엔비디아에 대한 그 서버 증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이미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올해 이 서버를 만든 업체들, 뭐 델이나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여기 말고요. 서버를 실제 그 계획을 하고 예를 들어서 AI의 밭을 일구고 있는 그런 기업들 어디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메타 이런 기업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일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상관하지 않고 엔비디아의 GPU 즉 AI 반도체를 거의 뭐 무한정 나오는 족족 다 사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말 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버전이 나와요. 다음 버전은 유지비를 낮출 수 있는 솔루션이 마련되어 있다고 이미 젠슨왕 CEO가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교체 주기가 내년에는 있을 겁니다. 왜? AI 서버는 전기를 원체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전기를 그쵸? 전기 효율을 높여야 되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서버를 유지한 서버 생산부터 유지하는 비용을 총 10으로 잡았을 때 이 중에서 유지하는 비용이 5 이상입니다. 즉 신규 투자보다 유지하는 비용 자체가 훨씬 더 높다는 거고 이게 그러면 유지하는 비용 더 들이고 신규 투자가 들어갔으니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좀 늦춰서 투자를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엔비디아는 그 신재
신제품에 대한 박차를 가해서 오히려 그 주기를 더 빨리 땡겨가지고 신제품 발표를 했는데 신제품 발표에 대한 포커스는 효율을 높이는 데 있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게 팔다 보니까 지금 고객사들 있죠. 엔비디아의 가장 큰 문제는 고객사들이 경쟁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GPU에 대한 부분,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설계만 하기 때문에 그 설계는 고용 인원을 그쵸? 이쪽에 주된 인원을 돈을 들여서 이쪽 인원을 데리고 오면 고객사들이 돈이 없습니까? 아니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에 돈이 없어요. 엔비디아보다 돈이 더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건 엔비디아보다 시가총액도 더 높습니다. 어차피 2등은 지금 애플이니까 애플은 AI에서 약간 좀 뒤처진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내가 해서 내가 하는 것에 맞는 서버를 쓰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도체, 그쵸? 메모리 반도체 쪽은 이쪽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부터 보면 TSMC가 2분기 이후는 장담 못한다. 이것도요. 수요가 둔화되는 것보다 HBM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증시에 대한 불안,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정적으로 내가 잡아갈 수 있는 가격대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 내용이 정말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24년도 1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60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자, 아까 전에 보셨던 건 계좌 수익이고요. 이만큼은.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종목, 그쵸? 종목을 어느 타점에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한 상황을 보면 매수부터 매도까지 3일 걸렸고요. 75%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고 주목해야 될 점은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했다. 이쪽이 저점이다. 그래서 싸게 잡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죠.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페스 아크를 보더라도 돌파하는 구간에 매수했죠. 그래서 상승하는 구간에 매도한 결과 32%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고 나왔다. 그리고 다른 업종, 그렇죠? 다른 섹터를 보더라도 로봇 관련된 섹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매수부터 매도까지 어떻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을 보더라도 동일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돌파하는 구간부터 매수, 돌파하는 구간부터 매수, 돌파하는 구간부터 매수한 결과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어느 타점 그리고 어느 시점에 공략하는지가 중요한데 그 시점은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공개가 됩니다. 이구산업 그쵸? 8시 49분 금요일 날 시장이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어떻습니까?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했었던 종목은 12%의 강세를 보였고요. 제가 3거래일째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모든 분들이 아실 수 있게 시장가 매수 8시 49분 장 시작 전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그쵸? 구독이나 뭐 10억 뭐 이런 식으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그쵸?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구독 또는 10억 뭐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이 내용을 가지고 한미반도체를 보면 지금 상당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말인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왜 계속해서 어렵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한국 시장은 이미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만 볼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 특히나 HBM 관련된 쪽에서는 지금 하이닉스 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캐파를 늘릴 수가 없어요. 생산 능력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공장을 지금부터 짓는다 그래서 뚝딱 해가지고 올해 뭐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여러 군데로 납품할 수 있죠. 왜? 엔비디아는 지금 HBM이 더 필요하니까. 근데 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생산 능력을 지금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지금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을 볼게요.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은 자 어때요? 아직까지 HBM에 대한 생산 능력을 그렇게 높게 책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왜? 아직까지 납품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쵸? 계속해서 뭐 테스트 중이다, 퀄 테스트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HBM3는 그쵸? HBM3는 삼성전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HBM3E로 바로 넘어갔어요. HBM2까지 만들다가 HBM3E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쪽에 대한 3E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이 확정되어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뭘로 만들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나 하나마이크론의 그 장비를 사용하지만 여차하면 한미반도체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알죠? 삼성전자가 이번 그 타이밍을 조금 놓쳤을지라도 삼성전자의 저력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나 뭐 지금 미증시에서 급락을 만들어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이쪽은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8만 원대 가격대를 만들고 나서 조정을 지금 보인 결과 7만 원대 중후반 정도까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가격적인 매력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그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점, 그렇죠?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 실시간 타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다는 거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 10억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요. 지금 한 10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리, 그렇죠?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 그 원리는 어떻게 볼까?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한미반도체만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점은 가격대다. 즉 한미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을 다른 종목군들보다 처진 종목군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대를 봤을 때 한국 시장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히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미증시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주가 되면 반등 구간에 들어갈 거고 그 반등하는 과정에서 타점을 잡자.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